넘어졌으니까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조금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식입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낙상 사고가 생겼을 때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경미한 것부터 중한 경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겠죠. 경미하게는 그냥 타박상에 끝나고 그냥 조금 삐끗하, 발목이 삐끗하다든가 잠시 냉찜질하고 이러면은 좋아질 정도, 이런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으니까 집에서 보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골절이 생기면은 일단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대개 골절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팔로 짚고 넘어지기 때문에 팔목 같은 데가 뼈를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선 팔을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금세 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다칠 수 있는 데가 허리, 척추입니다. 등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돌아눕기도 어렵고 누워서 있는 상태에서 꼼짝을 못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다치는 데가 고관절입니다. 대퇴골, 이 엉덩이 관절. 여기 다치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위에 빨리 알려야 되고, 만약에 휴대폰이 주위에 있다든가 이럴 때는 119 호출을 해서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물기는 하지만은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누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서 어르신이 계시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저없이 119를 찾아서 다시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다쳐서 피가 나고 이러는 경우가 있겠죠. 외상을 입어서. 그럴 경우에는 깨끗한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처 부위를 누르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다쳐서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친 거죠. 물론 이제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으실 경우에 일단은 숨을 잘 쉬시는지 봐야죠. 숨을 잘 쉬시는지 보고 숨을 잘 쉬고 의식은 있고 맥박을 잡아도 맥박이 잡히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아주 응급 경우는 아니니까 빨리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숨도 잘 안 쉬고 맥을 잡았는데 거의 맥박이 안 잡힌다. 이럴 경우에는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여러 번 교육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교육 받으실 때는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그냥 넘기셨을지 몰라도 그런 거를 상기를 해서 심폐소생술들에서 가슴을 압박을 하고, 물론 그 전에 먼저 119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119에 연락을 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그 심폐소생술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19에 연락을 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으면은 119 구급대가 도착을 하면은 그분들이 또 이 어르신을 위해서 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죠.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이랑 어르신 있는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낙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쳤을 때 그냥 젊은 사람들 또는 아이들 다쳤을 때처럼 그냥 빨리 털고 일어나지 뭐 하고 있나 뭐 엄살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넘어져서 다쳤을 때 빨리 일어나고 싶은 분들은 어르신 당사자거든요. 왜냐하면은 넘어졌으니까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또는 뭐 집안에서도 그렇지만 집 밖에서 넘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뜻대로 안 되고 통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그 119에 연락을 한다든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셨을 경우에 차근차근 살펴봐야 됩니다. 주위 보기에 창피해서 빨리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잘 못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다시 그 자리에 앉거나 눕게 해서 팔다리 같은 데를 이런 데 조금씩 주물러 보고 어디 아프신 데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아프신지를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해서 이게 좀 심각한 건지, 또는 그냥 조금 보기만 해도 될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경우에 일단은 일어나기 전에, 창피하다고 일어나기 전에 팔다리를 조금 움직여 보십시오. 몸을 움직여 보시고 움직일만 하다, 내가 일어설만 하다 그러면은 찬찬히 일어나십시오. 갑자기 빨리 일어나지 말고. 왜냐하면은 다쳤을 경우에 빨리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또 넘어져 가지고 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이 창피해서 빨리 일어나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빨리 행동하는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항상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천천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위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친 데가 없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음식을 잘 드셔서 영양 상태를 잘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먹는 약도 조금 조절을 해서 어지러움증을 일으킨다든가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빙판길, 겨울에 빙판길 또는 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욕실, 이런 주위의 환경적인 요인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낙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